가계부 앱을 사용한 지 4년 정도 되었어요. 수입과 지출 내역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합니다. 통계 금액을 볼 수 있기에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매달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기에도 용이해요. 한 대의 가계부를 쓴다고 해서 짜임새 있는 지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록만 한다면요. 제가 그렇습니다. 기록하는 것 자체에 안도할 뿐 별다른 긍정적인 변화는 수반되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계부 앱을 펼치고 옷과 신발에 소비된 금액 하나하나와 매년의 통계를 확인해요.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의 지출을 종이에 적고 비교합니다. 저는 제 지출이 꽤 줄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숫자를 비교해 보니 소비는 습관이며 소비를 통해 허한 마음을 채우려 했음을 깨닫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듯 매일 소비를 합니다. 마치 소비 자체가 생존의 조건인 것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소비는 매 순간 숨을 쉬듯 당연한 것이 되어 하루에도 수차례 자연스럽게 반복됩니다. 반면 비움은 그렇지가 못해요. 비우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건의 상태가 양호하고 그것의 용도가 분명하니까요. 그 물건을 비워내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기에 무엇 하나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물건을 사기 전 그 물건을 떠나보낼 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비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처음부터 그 물건을 들이지 않는 편이 나으니까요. 물건을 비우기 곤란한 이유 중 또 하나는 물건의 수명을 생각해서인데요. 물건이 아직 쓸만한데 버린다는 것은 곧 물건을 죽이는 일이니까요. 이는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아까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이 순환되도록 해보세요. 중고 거래를 하거나 기부처에 보내거나 메모를 남겨서 아파트 단지 한켠에 두어 나눔을 합니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이 남은 생을 이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직장에 점심 도시락을 싸가는 저는 집에 돌아온 후에는 설거지를 하고 다음 날을 위해 도시락 주머니를 정리해 둡니다. 저에게 제철 과일과 채소는 남들이 선호하는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습니다. 철 따라 판매하는 귀한 과일을 최대한 듬뿍 먹어요. 귤은 껍질을 미리 벗겨 상온에 두곤 하는데요.
껍질이 바싹 마르면서 얇아집니다. 이로 인해 과즙의 맛을 더 풍성히 느낄 수 있어요. 벗긴 귤 껍질은 책장의 빈 공간에 두고 바짝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십니다. 고양이 먹이 퍼즐에 가끔 작은 간식을 넣어 두는데요.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앞발로 이리저리 찾아가며 사냥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손에 자극이 덜한 세제를 사용하여 닦아줘요. 매일 조금씩 미니멀 라이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물건 하나하나와 천천히 이별해요. 물건 구입에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을 마주하며 고요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때로는 물건을 떠나보내며 미안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평생 아껴줄 마음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물건을 드리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매일 내 공간을 둘러보고 꾸준히 고민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냅니다. 이는 가족, 삶의 목표, 건강 등 삶에서 보다 소중한 것에 집중하고 내 마음과 공간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